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대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공천 경선이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로 꼭 49일 남았는데요. 네. 예, 선거가. 이 선거가 또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경주시 선거구의 공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양자대결로 이렇게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3선을 노리는 김석기 현 의원 그리고 정치 신인 이성환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으로 국민의힘 공천자가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영남권의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 당원은 전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일반 시민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원의 직접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 양자 대결로 공천 경선이 진행된다는 얘긴데요. 양 후보 어떻게 좀 판세 분석하고 계십니까? 양 후보 다 본인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석기 의원 측에서는 1월달 그리고 작년 연말 공표된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또 당원들 사이에서 모두 김석기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 의원 측에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마이너스 페널티,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출범 당시에 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고 네. 이 당무감사 결과나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또 사회와 당에 대한 기여도 면접 이런 요소들을 합산해서 결정한 교체지수 하위 10% 이상 30%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의 20%의 감산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데 네. 김석기 의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현역 페널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승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승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승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진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히 변화를 바라는, 그러니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승환 예비후보가 본격적으로 이 선거 출마를 알리고 활동한 것은 겨우 1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점, 이런 점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비 후보 측에서는 이 경선 확정에 대해서, 양자 구도의 경선 확정에 대해서 재선 현역 의원하고 정치 초년생의 경선이 성사가 된 것은 중앙당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조직력이 앞선 현역 의원하고 경쟁 구도를 가져온 그 자체로도 이미 이성환 예비후보가 경주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자 구도가 아니라 1대1 양자 구도로 치르는 것은 네. 매우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은 심지어 민주당 후보까지 넣는 경우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민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양자 구도로 하면 변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본인에게 이렇게 지지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양자 구도 자체가 매우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유공자로서 득표율의 5% 가산점을 받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박빙의 대결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석기 의원의 감산 페널티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관위가 박힌 원칙처럼 진행할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절대 유리하고 그렇게
그래서 불공정한 경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관위 내부에서 현역 의원들, 특히 뭐 경기를 포함한 TK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산 페널티 적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를 좀 살펴봤는데 이 김석기 국회의원과 이승환 예비후보 양측의 신경정도 좀 상당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서 이승환 예비 후보 측에서 김석기 선거운동에 열심인 경주시 의회 그 모 의원을 경찰에 고소도 했고 또 예.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같은 날 이 고소를 당한 모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면서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고요. 네. 지난 8일 날 설 명절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승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경주시 의회 모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시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네. 또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경시 선관위에서는 이 경찰의 수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의원 측에서는 이 뭐 아무런 위법 사항거리도 아닌 것을 두고 오히려 선거 분위기를 더욱 흐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반발도 하고 있고 이 양측 신경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도 하나 있었는데요. 네. 당초에 이거 이승환 예비 후보 쪽에서 오늘 오후에 그 전현직 시의원 또 전현직 그 도의원 또 의장 전 의장 뭐 이런 분들이 그 이승환 예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었고 오늘 오후 2시에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갑작스럽게 또 기습적으로 김석기 의원 후보 쪽에서는 오늘 오전에 그 현역 시의원들 또 도의원들 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경시청에서 지지 선언을 한 그런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서로 상대를 의식한 행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신경전 앞으로 경선이 다가올수록 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뭐 경선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런 신경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경주시의 22대 국회의원 총선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원전 관련 소식인데요.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주민 공람이 8일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 원안이나 여기에 제출할 그 최종 해체 계획서 제출에 앞서서 이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인데 네.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달에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그리고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되고 10년 연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그 경제성이 낮다, 자전 고장 이렇게 되면서 2019년 12월달에 연구 정지를 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 원전입니다. 네. 이 가압 중수로형 월성원전 1호기가 이제 본격적인 해체를 위한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주민 그 해체 계획서 초안 주민 공람을 시작한 건데요. 네. 2월 8일 날 시작을 했고 두 달 동안 그러니까 4월 7일까지 경주시의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원자력 정책과 등등에서 공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건 뭐 그 문서로 된 것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 월성원자력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그 해체 요약서, 원본 이런 것들을 다 또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해체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간포, 오늘 문무대왕면 그리고 네. 내일 양남면 그리고 3월 5일 날은 도심권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설명회도 개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해체 계획서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월성원전 1호기를 어떻게 해체하겠다, 뭐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사용 후 해결론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등등 그 방사선 방호라든가 재염 해체 활동, 방사선 폐기물의 관리 및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보관하겠다까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이 주민공람을 통해서 수렴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한수원에 전달하고 이 한수원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에 공청회 개최 등
해체 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또 한수원에서는 그 최종 해체 계획서 또 주민 공납 설명회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해 안으로 법정 시한이 올해 12월 달까지라고 하는데요. 네. 좀 앞당겨서 한 7월쯤에 한수원의 계획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 최종 해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하고 음, 포항, 울산의 5개 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렇게 해체를 하려면 좀 해체 비용도 들 텐데 이 1호기 해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이렇,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 결코 그 일각에서는 산 전력 생산이 아니다 이렇게도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데 막대한 건설비와 함께 해체 비용도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음, 나타났습니다. 이 8일 공개한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해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8,726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플랜트 재고량이라든가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해체 폐기물 양, 음, 산정 및 단위 비용 인자를 활용한 방법을 통해서 산정한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아마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단위 비용 인자는 플랜트 재고량을 해체 기술, 방사성 폐기물 준위, 대상 기기, 또 규격별로 해체 현장 작업을 분류해서 산출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이 단위 비용 인자는 다시 검증된 공법 및 국내 실정에 맞는 현장 투입 인력, 작업 시간, 사용 장비, 또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음, 지금 시점이 벌써 4년이나 더 지났으니까 아마 네. 1조 가까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해체 비용은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요? 이 한수원이 충당금을 적립해서 마련을 하는데 네. 이 충당 부채로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음, 충당 부채로 상업운전 개시 연도에 초기 충당금을 적립을 했고 또 매년 초기 충당금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데 네. 이 산업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2025년까지 적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음, 별도로 해체 작업 수행 시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외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2014년 말에 이 원전 한 개의 해체 비용을 현금으로 이 운영 중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재원이 부족하면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 계획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경주 지역에서도 이 정월 대보름 행사 소식 있잖아요. 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주문화축제위원회가 개최하는 서천둔치를 비롯해서 양동 민속마을, 칠평천 등등 경주시 읍면동 9개 읍면동 이렇게 총 12곳에서 정월 대보름 날 달집 태우기 행사 진행이 됩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이 12곳에 한 6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산불이 가장 우려가 된다. 그래서 당일날 산불 방지 대책본부 밤 10시까지 운영하면서 산불에 그 대비를 한다는 이런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